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대한민국 교육의 희망이자 미래교육의 산실 벤자민 인성영재학교 입학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벤자민 인성영재학교 교육부장 김민서입니다. 반갑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여러분 모두 건강하십시오. 코로나19로 학교 교육에 많은 변화와 어려움이 발생하고 교육에 대한 요구도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에 미래학교로서 이 시대를 준비해온 벤자민 학교에서 입학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 오늘 온라인 입학 설명회를 준비하였습니다. 오늘 진행 순서는 학교 소개와 교육과정 안내, 벤자민 재학생과 졸업생 그리고 학부모님들의 발표, 미래사회 변화와 진로에 대한 멘토짐 특강이 있을 예정입니다. 온라인 설명회 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텍스트 창에 질문하시면 답변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강연회를 시작하기 전에 학생들의 축하 공연을 시청하겠습니다. 벤자민 학교에서는 1년 동안 자신의 체력을 단련하고 몸과 마음의 자신감을 기르기 위해 벤자민 체조 12단과 기공훈련을 하는데요. 대전학습관 학생들의 봄 기공을 시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차렷! 벤자민! 경례! 무릎! 보란듯이 무너졌어 바닥을 뚫고 저 지하까지 엊그처럼 찾겠다고 저 높이 두 손을 뻗어봐도 아직 캄캄한 이곳에 light up the sky 이 천하를 보며 I kiss you goodbye 실컷 비웃어라 꼴조니까 이젠 너희 하나 둘셋 How you like that? 더 캄캄한 이곳에 shine like the stars 그 미소를 띠며 I'll kiss you goodbye 실컷 비웃어라 꼴조니까 이제 너희 하나 둘셋 How you like that? 멋진 공연이었죠? 예, 중간중간에 음악이 인터넷 상황 때문에 끊어졌을 수도 있는데요. 더 스무스하게 연결되면 훨씬 더 멋진 공연이었을 것 같습니다. 벤자민 학교에서는 이렇게 기공을 통해 자기 체력을 단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교육부 교육연구관을 역임하셨고
벤자민 학생들을 누구보다 사랑하시고 최고의 미래인재로 성장시키는 데 모든 열정을 다하시는 김나옥 교장 선생님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렇게 저녁 시간에 온라인 입학 설명회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반갑습니다. 코로나 상황이지만 건강하시고 행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1년 과정에 대한 고등학교로 자유학년제 형태의 미래학교로 벤자민 학교가 출발한 지 7년이 지났고요. 내년 입학생은 8기가 되네요. 교육에 관심 있는 분들이면 이제 벤자민 학교에 대해서 많이들 알고 계신데요. 벤자민 학교는 7년 전 개교 당시에 학교 건물과 교실이 없고 교과 수업과 시험, 성적 5가지가 없는 오무학교였던 것이 아주 충격적이었고 학생 자기주도형 또 개별 학생의 맞춤 체험 교육을 실현한 정말 새로운 개념의 학교였습니다. 그래서 늘 미래학교다라고 소개를 드렸는데요. 올해 코로나를 지나게 되면서 이제 더 이상 미래학교가 아니라 미래가 훌쩍 다가온 지금 이 시대에 꼭 필요한 학교라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벤자민 학교는 공교육학교에서 우리 학생들이 선택권 없이 수동적으로 주어진 공부만 하는 학교의 틀에서 완전히 벗어난 학교입니다. 학생들이 교과목과 시간표를 스스로 정하고 자신이 원하는 프로젝트 활동이 교과목이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 수만큼의 많은 교과목이 존재하고요. 교실 밖 세상이 학교이고 많은 글로벌 멘토님들이 학생들이 필요할 때 선생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체험적인 인성교육, 뇌교육을 중심으로 해서 방금 보신 우리 학생들 공연처럼 다양한 신체 활동과 브레인 명상을 하면서 자신과 타인을 존중하는 미래 인재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코로나 상황을 지나면서 벤자민 학생들은 놀랍게도 거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잘 성장을 했거든요. 벤자민 학교에는 학습 진도다, 학력 신장이다 이런 말이 없고 성장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학생들의 마음의 성장, 그러니까 인성과 창의성, 소통 능력의 성장을 뜻합니다. 올해 공교육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학교를 잘 가지 못했지 않습니까? 벤자민 학교는 원래 매일 등교하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올해 벤자민 학생들과 공교육 학생들이 거의 구분이 없이 비슷하게 보였는데 1년이 다 지나가는 지금 아이들의 모습은 많이 다릅니다. 공교육 학교에서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강제적으로 아이들이 학교를 못 갔고 그래서 불안과 스트레스가 크고 스스로 시간 관리나 학습하는 힘이 준비가 되지 않아서 많이 힘들어하고 있죠. 벤자민 학생들은 자신의 목표와 시간표를 스스로 계획하고 전국 학습관별로 온라인, 오프라인 활동을 소그룹으로 아주 자유롭게 하면서 활동을 했습니다. 학교는 가르치지 않지만 학생들에게는 배움이 매일 일어났습니다. 매일매일 학교를 가는 것보다 더 진짜 중요한 것은 매일 배움이 학생에게서 일어나는 것이고 또 매일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말로 소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프로젝트 활동 도전들을 많이 하면서 예측하지 못했던 실패와 성취를 정말 많이 겪고 울고 웃는 경험을 합니다. 실패 경험을 통해서는 역경을 이겨내는 회복 탄력성을 기르게 되고 작고 큰 성취들을 하면서 내면 깊이 자신감을 얻게 됩니다. 이런 경험들이 대학 진학할 때 사회 활동을 할 때 아주 큰 힘이 된다는 이야기들을 졸업생들이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생 활동들이 교실 밖 현실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회와 세계를 바라보는 안목과 철학을 아이들이 갖게 되고요. 우리 사회와 지구를 생각하고 돕는 홍익 정신을 실천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꿈을 찾게 됩니다. 꿈과 목표가 분명히 생기기 때문에 졸업 후에 대부분 거의 모두가 성적이 많이 향상되었다고 선배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우리 인성교육 전문가인 벤자민 선생님들과 국내외 멘토님들의 헌신적인 열정, 사랑이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미국의 미래대학 미네르바 대학의 이야기를 들어보셨는지요? 캠퍼스가 없고요. 서울을 포함해서 전 세계 7개 국가의 도시의 기숙사를 가지고 있고 100% 온라인 화상 수업을 하고 한 학기에 1개 국가씩 돌아가면서 실제로 살아봅니다. 현지 국가에서 자기 주도 프로젝트를 하면서 아주 글로벌한 문제 해결력을 기릅니다. 그래서 하버드 대학보다 더 경쟁률이 높고 세계의 수재들이 모이는 새로운 개념의 미래 대학으로 졸업해서는 대학 학부 졸업생들인데 대학원생보다 더 낫다 이런 평을 듣고 있습니다. 7년 전 벤자민 학교와 같은 해에 미래를 내다보고 같은 취지로 개교를 했고 그 인연으로 두 학교가 만남을 갖기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두 학교가 공통점이 아주 많은데요. 같은 해에 개교한 것, 캠퍼스 없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활용해서 활동하는 것, 기존의 지식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이고 창조적인 문제 해결력 중심의 체험 교육이다라는 것을 포함해서 공통점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교육 대상은 다릅니다. 미네르바 대학은 성인 대학생 중에서도 자기 주도성을 아주 잘 갖추고 있는 수재들을 선발하고 뽑아서 교육을 하지요. 벤자민 학교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스스로 자기 주도성을 길러 자발적인 배움이 일어나게 하고 자신만의 스토리를 가진 글로벌 인재로 길러냅니다. 이 시대에 교육 한류의 잠재력, 가치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준비된 학교입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과 애정으로 그 가치를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하고 관심과 애정으로 지켜보시고 질문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교장 선생님 감사합니다. 예, 벤자민 학교 소개를 들으셨던 것처럼 글로벌 리더를 키우는 곳인데요. 그 글로벌 리더를 키우기 위한 교육 과정을 알고 싶으실 텐데, 예, 제가 그 교육 과정에 대한 커리큘럼을 직접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육 과정입니다. 예, 교육 과정은 크게 4개로 있는데요. 인성 영재를 키우기 위한 기본 역량, 벤자민 프로젝트 활동, 진로 탐색, 직업 활동, 그리고 글로벌 리더십이 있습니다. 인성 영재 기본 역량으로 이렇게 4가지와 그리고 생활 관리를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주 1회 뇌교육 인성 수업은 직접 학생들을 만나서 하는 거고요. 월 1회 학생 워크숍도 직접 만나서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이지만 우리는 소단이기 때문에 이렇게 수업을 가능한데요. 실내와 야외에서 유연하게 수업을 하고 있고 16개 학습관이 이렇게 전국에 다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체험적 뇌교육 인성 수업, 프로젝트 수업, 월 1회 워크숍, 그다음 멘토님과의 만남, 그리고 교사와 1대1 맞춤형 상담을 통해서 학생들이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요. 이거는 수업하는 모습인데요. 이렇게 마스크를 끄고 비접촉으로 지금 수업을 하고 있고 체력 단련을 위한 모습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야외 수업을 하는 모습 보이시죠? 예, 그리고 이제 온라인 주제 토론인데요. 벤자민 인성영재학교는 대학교 수준의 사이버 대학 수준의 온라인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주제 토론을 하고 스마트 이러닝이나 생활 관리를 컴퓨터로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수업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스마트 러닝을 듣고 있는 장면이고요. 예, 보시다시피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온라인으로 직접 들어와서 수업을 함께 서로 소통하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같이 직접 얼굴을 맞대는 것이 아니지만 서로 대화를 통해서 자기를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벤자민 프로젝트 활동은 총 3단계인데요. 자기 개발을 위한 프로젝트, 그리고 사회 참여 활동, 그리고 지구시민 프로젝트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필수 교육 과정이고요. 자신이 좋아하고 세상에 도움이 되는 프로젝트들을 스스로 기획하고 운영하고 완성하고요. 마지막에는 스스로 그것을 정리해서 또 프로젝트 발표 대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많은 분들이 들어보시고 굉장히 예, 칭찬을 많이 하시죠. 예, 이게 이제 개인 프로젝트 하는 모습들인데요. 매일 자전거 타기, 그리고 영어 공부하기, 플로리스트 되기, 뭐 요리, 그리고 번지 점프 이 외에도 뭐 자격증을 딴다든지 이런 몸을 만든다든지 이런 개인 프로젝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이거는 3회 참여 프로젝트인데요.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국민 응원 프로젝트를 학생들이 했었고 또 어르신 돕기 빵 만들기, 그리고 문화재 지킴이 등 여러 다양한 봉사 활동을 학생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구시민 예, 프로젝트인데요. 이제 세계
시민과 관련된 활동들이죠. 그래서 지구 정화 활동 그리고 다큐멘터리 같은 걸 만들어서 공모전에 했는데 200만 원의 지원금까지 받아가면서 만들었고요. 전국을 다 실시하는 거였었는데 벤자민 인성형제학교에서 우수상과 관객상을 또 수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기후 위기 대응 캠페인, 시민의제, 시민 이어달리기 뭐 이런 것들 아주 많은 지구시민 프로젝트를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 진로 탐색 및 직업 활동인데요. 다양한 경험과 체험 기회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진로 체험 활동을 직접 찾아가서 한다기보다는 이 멘토님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소단위로 이렇게 이루어졌고요. 또 하나는 직업 체험 활동을 통해서 본인이 이제 직접 자립심도 물론 키우지만 경제관념까지 키우는 이런 활동들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멘토링도 듣고 또 직접 본인이 아르바이트 활동을 하기도 하고요. 글로벌 리더십 활동도 이렇게 세 가지로 있습니다. 지구시민 캠프, 세계시민 교육, 그리고 국제 교류 활동이 있는데요. 예. 벤자민 인성영재학교는 국제학교입니다. 그래서 한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일본에도 있어서 같이 교류 활동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 멘토님이 계신데요. 한국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국제 멘토님과 온라인으로 이렇게 만나는 활동, 그리고 한일이 함께 벤자민 온라인 워크숍을 실시하고 글로벌 지구시민 캠프가 이제 보통은 세도나 미국이나 뉴질랜드 외국으로도 나가는데요. 이번에는 온라인 때문에 제주도에서 글로벌 리더십 캠프를 했고 비접촉으로 굉장히 안전하게 모두 다 잘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캄보디아 같은 아시아 친선 대사 같은 경우도 온라인으로 실시를 했고요. 세계 시민 교육도 벤자민 레슨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이 주어지게 되죠. 뿐만 아니라 벤자민 학교는 학술 성과도 있는데요. 여기 옆에 보시다시피 자기 존중, 배려, 예의, 자기 조절 이거 다 어른들이 원하는 아이들의 덕목이죠. 정직, 용기, 그리고 지혜 이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이미 나타났고요. 또 벤자민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내교육 기반 인성교육 과정 자체가 학생들한테 진로, 태도, 성숙도를 향상시킨다는 유의미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이미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벤자민 학생들이 졸업생들을 보고 많이 감동을 하시는데요. 그 이유는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고 용기와 자존감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기 역할을 당연히 그러니까 잘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이제 교육 과정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커리큘럼을 들었는데요. 이 과정 외에 더 상세하게 궁금하신 것들은 아까 16개 학습관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학교에 문의를 하시거나 지역에 벤자민을 담당하는 선생님들한테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잘 모르시면 대표 전화로 전화를 하시면 언제든지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벤자민 인성형제 학교에 직접 다니고 있는 재학생들을 만나보겠는데요. 벤자민 인성형제 학교 재학 중인 이영진 학생의 성장 스토리를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어떻게 성장했는지 궁금하시죠?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진 학생. 안녕하세요. 저는 벤자민 성경대학교 7기 경북학습관 이영진입니다. 지금부터 저의 성장 스토리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벤자민 인성경제학교에 들어오게 된 이유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저는 작년 고등학교에서 수업도 정말 열심히 듣고 친구관계와 성적도 좋았던 열정 있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나의 진정한 꿈은 무엇일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전 많은 것에 부딪혀보고 도전해 저의 꿈을 찾기 위해서 벤자민 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도전해본 프로젝트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들을 소개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한계 극복 프로젝트입니다. 전 몸을 움직이는 것을 정말 싫어했는데요. 그래도 두려움을 깨기 위해서는 내가 싫어하는 것부터 도전해보자 생각해서 패러글라이딩, 번지점프 같이 고공포증을 깨는 활동도 해보고 직접 역사 동아리를 만들어 유적지를 탐방하며 걷기 프로젝트를 하기도 하고 멘토님을 만나 지역 자전거 탐방하기를 하는 등 나의 육체적인 한계를 극복하는 다양한 활동을 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들을 하며 한계는 나 자신이 정한 거구나. 두려움을 맞서기로 다짐한다면 난 못할 것이 없구나 생각하며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코로나 때문에 해외 활동이 모두 중단되었잖아요. 하지만 저는 온라인으로 글로벌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바로 글로벌 독도 홍보대사 아시아 친선대사 활동입니다.
독도를 통해 우리나라와 우리의 역사를 세계에 제대로 알리고 있고 아시아 홍보 활동을 하며 아세안에 대한 편견을 개선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역사의 중요성을 더욱 깨닫게 되었고 저 또한 편견이 깨지고 지구에 사는 지구 시민으로서 다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홍익의 가치를 실현해야겠다는 삶의 방향을 잡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소개할 프로젝트는 벤자민 학교 환경 동아리인 바가지 팀과 함께 참가한 청소년 환경 다큐멘터리 제작 공모전 프로젝트입니다. 누구의 도움도 없이 오롯이 저희들끼리 처음부터 끝까지 제작을 맡아서 하는 거다 보니 촬영 구도나 연출, 영상 편집에서 서툴고 문제가 생겨 좌절하고 서로 의견이 맞지 않는 부분도 많았지만 저희는 완성을 위해 배려하고 이해하며 더 나은 대안을 찾아갔어요. 그러면서 정해진 한계에 굴하지 않고 부딪히며 더 나은 방법을 찾았으며 새롭게 도전하는 그 과정에서 저의 잠재력과 팀에서 필요한 신뢰와 협동, 그리고 많은 제약에 부딪히며 실패 속의 성공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최종 공모전 시상에서도 좋은 결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벤자민 학교에서 정말 많은 활동을 했는데요. 다양한 분야의 멘토님을 만나 폭넓은 지식과 경험을 얻을 수 있었고 매월 워크샵, 스피치 대회, 지구시민 캠프에서 혼자 밤길 걸어보기, 산 꼭대기에서 나는 할 수 있다 외치는 자기선언, 춤, 명상 등 전 이런 저의 벤자민 학교 생활을 기록하고 많은 사람과 공유하고 싶어서 4월에 인생 처음으로 블로그에 도전했습니다. 꾸준히 운영한 결과 얼마 전 조회수 2만 회를 돌파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학교에서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제대로 된 수업과 교육을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고 그래서 제 주변 친구들도 적응하지 못하고 많이 힘들어하더라고요. 하지만 전 벤자민 학교에 들어오며 코로나에 제약받지 않고 제가 하고 싶은 활동과 공부에 도전할 수 있게 되었고 세상 하나뿐인 저만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며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도 긍정적으로 변화했습니다. 제 블로그에 그 과정이 생생히 드러나 있으니 한 번씩 방문해주세요. 1년 동안 이런 프로젝트들을 하며 내가 처음이고 잘하지 못해도 도전하며 실패에서도 성공을 알아내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결과보다 그 과정 자체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고 저는 이제 이 세상 어떤 것이라도 도전하고 싶은 열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의 앞으로의 목표는 내가 부족한 모든 것들에 도전해보고 그것을 해내며 가슴 뛰는 삶을 살고 싶다는 것이 저의 새로운 목표입니다. 이상으로 열정 있게 도전하는 벤자민 인성영재학교 7기 이용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현진 학생의 발표 너무나 감동적이었죠? 예, 큰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이현진 학생 감사합니다. 다음은 벤자민 학교 재학생 정진호 군의 성장 스토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진호 학생. 안녕하세요. 벤자민 인성유재학교 6기 졸업 후 7기 재학 중인 정진호입니다. 지금부터 제 성장 스토리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벤자민 학교를 2년째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올해 다시 벤자민 학교에 입학한 이유는 작년에 프로젝트를 참 많이 했지만 제가 주도적으로 하기보다는 팔로워로서 참여한 것이 많았기 때문에 올해는 제가 중심이 되어 친구들을 이끌어보기도 하고 많이 나서고 도전하면서 리더십을 키워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재입학을 하면서 포기하거나 실패를 생각하는 것보다 도전하고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나 자신만을 보는 것이 아닌 전체를 보게 되면서 친구들과 의사소통이 더 활발해졌습니다. 올해는 제가 좀 못하고 자신 없어 하던 프로젝트를 많이 했는데요. 패러글라이딩은 고소공포증이 있었지만 못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제 자신을 믿고 시도하는 힘을 기르게 해줬습니다. 올해는 여러 공동체나 온라인으로 성장 스토리를 발표하는 시간이 정말 많았었는데요. 제가 원래 앞에만 서면 준비한 것도 다 까먹고 정말 못했었거든요. 하지만 뒤로 물러서지 않고 계속해서 시도해보니 예전보다 많이 자연스러워지고 자신감이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가장 인상 깊었던 프로젝트는 작년 20박 21일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길 종주와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출전한 기공대회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종주를 하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자가 결실을 얻고 벤자민에 와서 가장 많이 느끼는 다 같이 그리고 우리는 함께일 때 가장 기쁘고 행복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된 프로젝트였습니다. 이번에 저희 학습관이 이번 국제기공대회에서 청소년부에서 동상 그리고 문화체육부 관광부 장관기 전국 국학기공대회에서 단체전에서 금상을 수상했습니다.
선생님들께서도 많이 도움을 주셨지만 제가 직접 친구들을 지도하고 상을 받으니까 더욱 뿌듯했고 앞에서 친구들을 가르쳐주고 도와주다 보니 리더십이 많이 길러진 것 같고 제가 잘하고 좋아하는 것들을 찾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저희 동아리 소개입니다. 저희는 아주 작고 사소한 호기심으로부터 시작된 동아리입니다. 사회참여 동아리는 세상에 긍정적인 변화를 선도하겠다는 비전을 가진 벤자민 인성경제학교 경기남부학습관과 수원환경운동연합이 함께하는 동아리입니다. 저희는 주변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회 문제를 배우며 토론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알리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활동하였고 올해 3월부터는 제가 대표를 맡아 여러 가지 활동을 했습니다. 올해 5월에는 수원시청 쪽에서 기후위기와 도시공원 일몰제를 알리는 거리 시위를 했습니다. 직접 피켓을 만들고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알렸으며 9월에는 국회 총공 결석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직접 피켓을 만들고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알렸으며 기후위기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이나 정치인 그리고 정부에게 하고 싶은 말 등 자유롭게 발표하는 형식으로 온라인으로 진행했습니다. 이 밖에도 수원시청 근처에서 쓰레기 줍는 활동을 했습니다. 약 3시간 동안 20리터 쓰레기 봉투 3봉지를 가득 채울 정도로 쓰레기가 정말 많았는데요. 쓰레기가 가장 많이 나온 기업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 종류, 생산 기업, 포장재 등을 분류해서 기록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밖에도 119, 173 프로젝트입니다. 기후위기 대응 활동으로 119 프로젝트는 한 사람이 하루에 9개 이하의 쓰레기만 배출하는 것입니다. 119 프로젝트를 하면서 평소에 제가 하던 행동들이 제약이 되기도 하고 무의식적으로 썼던 쓰레기들도 점점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73 프로젝트는 한 사람이 일주일에 3끼를 채식하는 것입니다. 173 프로젝트를 하는 이유는 우리나라는 아시아권 국가를 기준으로 1위에 해당하는 수치일 정도로 육류 섭취량이 높고 고기를 섭취하는 횟수만 줄여도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 행동은 작은 변화겠지만 크게 본다면 지구를 위해 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했기에 좀 더 성실하게 참여했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작년부터 사회참여 동아리를 하면서 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닌 전체를 바라보는 시야가 생겼고 지구와 환경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고 지금도 활발히 활동 중입니다. 제 진로는 육군 부사관입니다. 옆에 있는 사진은 호국보훈의 달인 올해 6월에 과청 현축담에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가서 느꼈던 점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나라를 위해서 스스로의 행복보다는 안전한 대한민국 그리고 더 밝은 미래를 위해 노력하시고 희생하시는 분들이 계시기에 지금의 내가 존재하고 우리나라가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고 군인이 되고 싶은 마음을 더 굳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벤자민 프로젝트를 하면서 앞에서 누구를 가르치고 지휘하는 것을 좋아하고 12단과 지동 지도를 하면서 저와 잘 맞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군인은 희생하는 사람이 아니지만 내 조국과 내 가족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 가족과 내 조국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가장 앞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에서 가장 열심히 하고 싶었기 때문에 이 비전을 택했습니다. 제가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현재 하고 있는 것들은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을 준비 중이며 매일 푸시업과 달리기 그리고 헬스장 2시간 이상을 다니면서 체력을 기르고 있고 앞으로는 토익 750점 이상을 위해서 영어 공부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제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벤자민 학생들의 발표가 너무나 멋지죠? 예, 다시 한번 정진호 학생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시간 관계상 오늘 재학생 대표는 2명만 발표를 했는데요. 벤자민에 다니는 모든 학생들은 이와 같이 자신만의 성장 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회가 되시면 더 많은 학생들의 성장서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벤자민 학교에는 교장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제 그리고 국내 멘토님들이 굉장히 많이 계신데요. 이 열정을 갖고 있는 멘토님 중에 오늘 미래 사회의 변화와 미래 인재에 대한 특강을 해주실 멘토님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T 전문가시고요. 창조인재 전문가로서 MBC 라디오, YTN 방송과 전국에서 수많은 교육 강연을 하시고 화제의 책, 학력 파괴자들의 저자이십니다. 정선주 멘토님을 뜨겁게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아니, 졸업생들, 아니, 지금 재학생 얘기를 들어보니까 왜 이렇게 내 자신이 부끄럽죠? 어떻게 헬스장을 2시간을 가죠? 네, 대단합니다. 네. 오늘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10분밖에 없어서 좀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제가 좀 공유를 해보겠습니다. 네, 보이시나요? 보이시나요? 네네네. 제가 이제 오늘 드릴 말씀은 저는 이제 좀 미래와 교육을 이제 같이 좀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제 교육에 이제 천지개벽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지금 이제 이 화산이 보이시죠? 지금 화산이 이제 폭발 직전이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이제 드리려고 하고요. 자, 이 얘기를 이제 어디서 했냐면, 그 세계 미래 보고서라고 이제 미래학자들이 이제 수백 명의 이제 미래를 예측해서 그걸 이제 매년마다 이제 책으로 내는데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죠. 교육에 이제 천지개벽이 일어날 거고, 10년 안에 대학이 이제 많이 사라질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현재 아이들 이제 지식 중심 교육 있잖아요. 이 교육이 이제 종말이 온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인공지능 때문에 그래요. 인공지능. 인공지능이 다 우리가 스피커에 물어보면 다 얘기해 주죠. 그 다음에 이제 인공지능이 선생님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BCI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라 그래서 뇌랑 그 컴퓨터가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바로 나의 뇌 속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테슬라 아시죠? 전기자동차 회사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가 올해 그 뇌에다가 인공지능 칩을 심는 거를 이제 시연을 했어요. 네, 그래서 올해가 굉장히 중요한 해가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럼 지식 중심 교육이 종말이 되면 어떤 그런 방향으로 교육은 이어질까요? 바로 뭐냐면 자기 주도로 스스로 학습한다는 거예요. 교과목 그런 게 없고요. 아이들 스스로 자기가 학습하고 싶은 걸 학습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수능 같은 시험은 이제 없어질 거고요. 인공지능이 지금 폭발 직전에 와 있고 이제 선생님은 AI가 됩니다. 가르치는 거. 지식을 가르치는 사람은 인공지능이 되고요. 지금 여러분 자녀가 영어 수학이 더 필요하다. 지금 사교육 업체가 인공지능 교사를 지금 싹 다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에 아이들의 그 수학과 영어 실력을 확 지금 늘려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10년 이내에 엄청난 큰 변화가 오는데 미국에서는 SAT를 지금 없앤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인공지능이 어느 정도 진화가 됐느냐? 제가 이제 시간이 좀 여유가 없어서 빨리 얘기하는 걸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여러분 혹시 GPT-3라는 인공지능 들어보셨어요? GPT-3? 이게 2010 안 들어보셨어요? 예, 제가 지금 채팅창이 안 보여서 여러분의 그 의견을 들을 수 없어서 GPT-3라는 인공지능이 올해 5월 정도에 나왔는데 2016년도에 알파고가 전 세계 충격을 줬잖아요. 지금 GPT-3가 인공지능 그 알파고에 버금가는 충격을 주는 인공지능입니다. 알파고는 바둑의 신이죠. 얘는 언어의 신입니다. GPT-3는 말하고 뭐 코딩까지 하고 칼럼도 쓰고 뭐 너무너무 잘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그 유명 일간지 기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인공지능을 인터뷰하는 날이 올지 몰랐다. 그러니까 인터뷰를 하는데 사람처럼 너무 대답을 잘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지구 최강 인공지능이 나타났고 레이 커즈와일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지금 구글에서 인공지능을 지휘를 하고 있는데 미래 예측률이 87%. 이분이 특이점이 온다는 얘기를 했는데 특이점이 뭐냐면 그 인공지능이 인간의 능력을 넘어서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2029년이 되면 인공지능이 인간이 하는 일을 모두 더 잘하게 되고 2045년이 되면 인간보다 10억 배가 강력해진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자, 이분이 이제 그 인간의 능력을 넘어서는 시점을 2019년이라고 봤는데 근데 GPT-3가 나오면서 어떻게 됐냐면 자, 일론 머스크죠. 테슬라 CEO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9년이 아니고 2025년 이내에 올 것 같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술의 티핑 포인트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티핑 포인트라는 게 어떤 변화라는 게 굉장히 서서히 진행이 되다가 어느 날 한순간에 갑자기 이렇게 폭발하는 시점, 그 지점이 있습니다. 그걸 티핑 포인트라고 하는데 지금 세계경제포럼 회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2025년이 그 티핑 포인트라는 거예요. 뭐냐면 인공지능, 로봇, 드론, 뭐 가상현실, 빅데이터 이런 게 갑자기 이제 폭발을 하는 시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2025년 전후로 해서 굉장히 많은 이제 일자리 변화가 시작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폭발하기 직전 단계에 있는 거죠, 우리가. 자,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에 굉장한 변화가 있겠죠. 그러면은 회사들은 어떤 인재를 뽑을까요? 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인재 학위 필요 없어. 우리는 학위가 아니고 실력만 볼 거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자, 그리고 구글은 뭐라고 얘기했냐? 우리 대학 필요 없어. 그리고 구글뿐만이 아니고 페이스북,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IBM, 실리콘밸리 거대 IT 기업들이 공식적으로 얘기했어요. 우리는 졸업장 더 이상 요구하지 않아.
그래서 그럼 어떻게? 왜 요구하지 않을까? 자, 4년이란 시간은 왜 학교에 있는 거야? 지금 기술이 6개월만 지나도 엄청 빨리 변하는데 아니 1학년 들어가서 배운 지식을 2학년이면 다 바뀌어. 왜 4년을 있어?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지식을 대학이 못 만들어내. 그래서 구글이 자기네가 그 온라인 교육 과정을 열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3개월에서 6개월을 한 달에 15만 원을 주고 배우고 마지막에 테스트를 통과하면 거기서 구글 직원으로 뽑아가요. 근데 얘네 뽑아간 애들이 3개월, 6개월 배운 애들이 연봉이 1억에서 2억 사이예요. 지금 이런 시대가 왔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인공지능 아나운서도 나왔어요. 여러분 그거 MBN의 박주아 아나운서가 인공지능인 거 아세요? 네, 잘 구분이 안 갑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인공지능 아나운서가 이렇게 정교하게 나오니까 PD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이제 PD협회상 인공지능 컨퍼런스에서 PD 협회장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인공지능 아나운서가 사람과 구분이 안 돼. 1년 뒤면은 더 정교해져서 완전 사람 같을 거야. 근데 그러면 지금 있는 아나운서들 어떻게? 그대로 써야 돼. 왜? 그럼 지금 뽑아놓은 아나운서들을 어떻게 나가라 그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방송국이 점점 수입이 감소하고 있어. 유튜브 때문에 지금 방송국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마 미래에는 조만간에 인공지능 아나운서를 쓸 수밖에 없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현상을 교육으로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 교육 분야가 그 전체 분야에서 정치, 경제 뭐 이런 문화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변하는 거 아시죠? 왜 마지막으로 변할까요? 자, 대학에서 최신 기술과 새로운 과를 융합해서 새로운 과를 만들고 싶어. 그걸 누가 반대해요? 교수들이 반대해. 왜? 내 과목, 내 수업이 없어지잖아요. 자, 며칠 전에 나온 기사가 있어요. 자, 학교에서 미래가 요구하는 수업, 뭐 코딩 같은 거, 그렇죠? 인공지능 이런 거 가르치고 싶은데 누가 반대를 해요? 선생님들이. 왜? 내 과목이 없어지잖아요. 내 밥그릇 어떡할 거야? 그리고 사범대에서 그 없어질 과목 배우고 있는 사범대 학생들은 어떡할 거야? 그래서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회사나 이런 방송국에서는 정말 수익이 떨어지면 어쩔 수 없이 그 명예퇴직하면서 구조조정할 수 있어요. 하지만 교육계는 어떻게 해요? 공무원들이에요. 어떻게 나가라고 못해. 그러면 있는 선생님들을 계속 쓸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육이 가장 마지막에 변해요. 자, 그래서 이분이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 강의를 가장 많이 하시는 분이고 전 교육과학기술부 차관이었고 MIT에서 박사학위 받아왔고 그러니까 뭐예요? 이분은 기술이랑 교육이 전문가예요.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학교가 학생들 미래 이제 더 이상 책임져 줄 수 없어. 그러니까 학생들 각자 도생해.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자, 이런 시대가 오고 있고 2025년이 되면 기술과 교육의 특이점이 이제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시대를 못 읽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게 얼마 전에 나온 기사인데 제가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자, 그림자 인간이 나온대요. 그림자 인간 29만 명이래요. 누구예요? 자, 25에서 39세 대졸생들 중에 단 한 번도 취업을 해본 적이 없는 청년 실업자가 29만 명이래요. 자, 8년째 공무원 시험 준비하다가 30대 중반이 됐대요. 한 번도 어디에 중소기업이라도 취업을 해본 적이 없대요. 7년째. 이런 애들이 29만 명이에요. 자, 근데 요즘 애들은, 신인류들은 그럼 역량을 어디서 키워요? 자, 얘 볼게요. 2018년도에 전국 드론대회에서 대상을 받았어요. 초등학교 4학년이. 중고생 다 제치고 얘가 대상을 받았어요. 왜? 얘는 그럼 드론을 어디서 배웠을까요? 서울 강남에서 엄청난 선생님한테 배웠을까요? 아니요. 시골에 있는 학교, 전교생 14명인 학교에서 선생님이 애들한테 다 드론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재밌어. 재밌으니까 더 정교하고 높은 수준의 드론을 배우고 싶어. 그럼 어디서 배워요? 유튜브로 독학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뭐 하고 싶어요? 인공지능과 드론과 코딩을 배워서 자율주행 인공지능 드론을 만드는 게 목표로 해요. 그럼 이거 어디서 배워요? 유튜브. 네. 시골에서 무슨 코딩할 건 있겠어요? 다 독학으로 유튜브를 한다고요. 자, 그러면 한국 IT 1세대들의 성공 이유를 볼게요. 자, 이분 네이버, 카카오, 뭐 여러분 좋아하는 NC소프트 게임 회사 CEO들이에요. 자, 이렇게 성공한 분들이 왜 성공했을까요? 왜 이런 회사를 만들 수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처음으로 대학에서 컴퓨터를 접한 세대예요. 뭐예요? 가장 먼저 새로운 변화를 접한 사람들. 자, 그리고 그러면은 컴퓨터는 어떻게 배웠을까요? 동아리 활동으로 스스로 공부해서 컴퓨터에 미쳐버린 거예요. 지금 벤자민 학생들 다 자율적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공부 동아리 만들어서 하죠. 앞으로 미래 교육은 이렇게 됩니다. 자, 예전에는 보세요. 이분들은 옛날에 유튜브도 없고 인터넷도 없던 시대에 고급 지식은 대학을 가야지만 명문대를 가야지만 얻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어때요? 애들 아까 드론 천재처럼
다 유튜브로 누구나 접할 수 있다고요. 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공교육 제일 늦게 변합니다. 자, 믿으시면 안 되고 각자 도생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미래에는 누굴 원해요? 이제는 학벌이 아니고 완전 역량 중심 사회. 그럼 역량은 어떻게 길러요? 자기 스스로 자율학습을 할 때 가장 잘 길러진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얼마 안 남았죠. 2025년 티핑 포인트가 오기 전에 제발 우리 아이들의 그 지식 중심의 미래 사라질 교육하지 마시고 제발 좀 기회를 좀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변화하는 교육 패러다임에 대해서 강의해 주셨는데요. 정말로 기술과 교육의 특이점, 예, 우리가 빨리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선주 멘토님,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자녀들을 벤자민 학교에 보내신 부모님들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자녀 모두를 벤자민 인성영재학교에 보내신 어머님이 계신데요. 예, 강명옥 어머님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소리 들리시나요? 네. 네, 멘토님 이야기 잘 들었는데요. 저는, 새 자녀를 벤자민 학교에 보냈는데, 공교롭게 공교육 교사이기도 합니다. 현재 고등학교 교사인데요. 그래서 그 공교육에 있는 아이들의 많은 사례와, 그다음에 제가 저희 아이들을 그 벤자민 인성영재 학교에 보내면서 느끼는 이런 것들을 다 경험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제가 새 아이들 벤자민 인성영재학교에 1기랑 2기, 지금 현재 7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다 달라요. 새 아이들이 성향이나 이런 것들이 다 다르고 성장한 것도 다 달라서 케이스가 벤자민 인성영재 학교에는 그러면 공부를 잘하는 아이만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학부모님들께서 정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꽃밭에 가면 꽃이 다양하게 아름답게 피어 있어야 그냥 꽃밭이 아름답잖아요. 꽃밭이 그냥 장미처럼 아름다운 장미만 있으면 처음에는 굉장히 즐거울 수도 있는데 나중에 지루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아이들이 오든 간에 상관없이 벤자민 인성형 학교에 들어오면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가지고 있는 가치나 성향 이런 타고난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다 발현이 되는 그런 학교인 것 같아요. 그래서 큰아이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1년을 다니고 1년 다니면서 그때 처음 2학년 올라갈 때 이제 벤자민 인성영재 학교가 생겼습니다. 그때 처음에 사실은 학교를 그만두고 아무런 뭐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 처음 생기는 학교에 그것도 전혀 이렇게 하지 않는 학교에 보낸다라는 게 굉장히 큰 도전이었고 저도 도전이었고 큰아이도 도전이었는데 그 학교에 다니면서 아이가 이제 많이 성장하고 그다음에 이어서 이제 둘째 같은 경우는 언니가 다녔기 때문에 이제 쉽게 결정을 할 수 있었는데 위에는 이제 딸이에요. 딸들은 그래도 지금 고등학교의 아이들을 보면 남자아이에 비해서 여자아이들이 좀 야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해야 할 일이나 이런 거는 좀 이렇게 잘하는 그런 케이스였는데 저희 이제 막둥이 같은 경우는 게임을 좀 좋아하는 성향이고 그다음에 이제 공부나 이런 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고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 그런 성향의 아이였기 때문에 얘가 벤자민 7기 입학한다고 했을 때 누나들도 굉장히 많이 반대를 했고 사실 저도 이렇게 얘를 벤자민에 보낼까 고민하면서도 굉장히 많이 걱정을 했는데 그것이 이제 올해 겪어보면서 기우였다라는 거. 정말 내가 이 막둥이를 올해 이 코로나 시대에 벤자민 인성영재 학교에 보내지 않았으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것들. 그래서 굉장히 감사하고 2명의 아이를 보냈지만 막둥이를 제가 코로나 시대에 그 벤자민 인성영재 학교에 보내길 너무너무 잘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냐면 일단은 공교육 교사로서 아이들이 이제 학교에 왔다가 안 오잖아요. 근데 온라인을 겪는 그것이 많으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 주도성이에요. 아까 멘토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가 주어진 환경에서 누가 이렇게 하라고 하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가 학습을 한다라든가 어떤 프로젝트를 한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자기 주도성이 제일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데 그것을 잘 하는 친구들은 공교육에서도 성공을 해요. 그래서 자기의 어떤 삶을 잘 이끌어 가는데 그렇지 못한 친구는 그냥 너무 좋네. 그래서 학교 안 나가도 되니까 막 한없이 놀고 저녁 늦게까지 게임을 하고 낮에는 거의 잠을 자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자기 생활이 흐트러지는데 그렇지 않은 친구는 잘 챙겨 나가는데 이제 벤자민 인성영재 학교 같은 경우는 그런 자기 주도성이나 이런 것들이 그 학교에 이제 있으면서 자기 스스로 하면서 그런 것들이 잘 생겨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아이가 이제 생겨나면서
많이 변했어요, 진짜로. 걱정했던 막둥이가 너무 많이 변하면서 제가 스스로 감동을 하고 그 막둥이 친구의 그런 성장을 보면서 너무너무 감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주어진 시간이 별로 없어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떠한 아이든지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게임만 하루 종일 한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아이를 믿고 그 아이가 충분히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스스로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그 아이는 분명히 성장을 하고 그다음에 자기 스스로 자아 존중감이 높아져요. 이 세상에 아무리 내가 봤을 때 한심하다고 생각하는 그 아이조차도 말을 해보면 자기 스스로를 사랑하고 그 사랑의 표현이 잘못됐을 뿐이지 이 세상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거를 믿어주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 부모님께서 아이의 교육에 대해서 고민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은 아이를 믿고 정말 벤자민 인성 영재학교에 보내셔서 같이 성장하는 기회를 가지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저의 경험, 아이의 학부모로서의 경험과 공교 교사로서의 경험, 제가 지금 고등학교에 있거든요. 인문계 고등학교에. 그랬을 때 인생이 굉장히 긴데 인생을 80으로 본다면 그중에 1년, 2년은 정말 짧은 거예요. 그 아이한테 1년, 2년을 선물하는 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걱정하지 마시고 벤자민 인성 영재 학교에 아이들 보내는 그런 기회를 잡았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공교육 선생님인데도 불구하고 자녀 셋을 벤자민에 보내고 또 성장하는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굉장히 흐뭇하신 모습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어머님 말씀을 들어봤는데요. 이제 아버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벤자민을 졸업하고 올해 검정고시를 본 다음 수시로 명지대학교에 떡하니 붙은 신상원 학생의 아버님이십니다. 신승아님을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들리시나요? 네. 벤자민 6기 신상원 학생 아버지 되는 신승한이라고 합니다. 먼저 상훈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 소개 먼저 드리고 상훈이가 어떻게 또 벤자민을 통해 성장을 하고 지금 또 명지대학교 경영학과에 입학을 한지 과정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저도 이제 건국대학교 무역학과를 다니다가 3학년 1학기를 마치고 바로 자퇴를 한 자퇴생입니다. 저는 대학을 다니면서 제 친구들이 이제 증권사에 들어가고 금융사 선박회사 들어가는 거 보면서 제가 이제 대기업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어떤 자유를 빼앗기고 어떤 구속을 당할 것 같은 그런 느낌 때문에 이 대학 졸업하는 게 어찌 너무 좀 부담스럽고 겁이 날 만큼 싫었어요. 일단은 지금 그런 대기업에 들어가서 제가 틀 안에 갇혀서 이렇게 구속받는 게 너무 싫었기 때문에 마침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부친께서 사업을 운영하고 계셨는데 그 사업체를 제가 배우겠다는 그 목표를 세워서 그냥 바로 내려와서 사업체를 이어받아서 지금까지 이전 사업을 계속 이렇게 운영해 왔고 저는 그래서 저희 형 동생도 인류대학을 나왔지만 어느 누구보다도 저는 훨씬 더 이렇게 좀 제가 나름대로 원하는 꿈을 이루고 도전을 통해서 끊임없이 성장하고 제가 원하는 목표를 위해서 계속 도전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행복하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해서 상훈이에게도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는 벤자민 학교를 선택하기를 저는 간절히 좀 속으로 바랬었는데 아이의 뜻을 존중했기 때문에 저는 사실 중학교 때까지 한 번도 이제 벤자민 학교를 권하거나 벤자민 학교 가라고 얘기를 하지 못했었어요. 또 특히나 이제 집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교육 제도에서 빠져나온 것을 너무나도 두려워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방금 말도 건네지를 못했었는데 상훈이가 공부도 곧잘하고 운동도 잘하던 이 녀석이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자마자 일주일 만에 너무 힘들다고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엄마한테 이렇게 하소연을 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이제 같이 상담을 좀 하다가 그렇게 힘든 게 사람은 살다 보면 힘들 수는 있지만 네가 그렇게 힘들게 느껴지는 게 어찌 보면 네가 정말 원하지 않은 길일 수도 있다.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네가 원하는 길이 무엇인지 한번 아빠는 정말 한번 시간을 가지고 고민해보고 벤자민 학교를 통해서 또 다른 길들이 있음을 한번 더 체험을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안내를 해서 바로 다음날 바로 자퇴를 하고 바로 벤자민 학교에 입학을 했죠. 그래서 1년 동안 사실은 상원이도 어찌 보면 처음 시작은 이렇게
뭐 상당히 미온적이고 뭐 큰 의지 없이 이렇게 다닌 듯 했었지만 하다 보니까 뭐 그 속에서 자신의 어떤 그 발표를 해야 될 그 상황이 생기기도 하고 또 도전해야 될 기회가 생기고 하다 보니까 자꾸 스스로가 자신에 대한 자신감도 생기고 믿음이 좀 커져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뭐 감사하게 1 년을 마치고 나서 검정고시 준비하는 데는 그 상원이한테 어제 들었는데 한 1 주일 만에 뭐 공부를 해서 만점을 받았더라고요. 난이도가 되게 낮답니다. 일반 중학교 그 기준으로 보자면 한 10등 안에만 들 정도만 해도 검정고시 만점 받는데 큰 문제가 없는데 설령 만점을 못 받았다 손 치더라도 100점 맞은 만점 받은 학과만 그 빼놓고 다시 응시를 하면 부족한 점수만 채워도 만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만점을 받는 건 크게 어렵지 않다고 합니다. 이 만점을 받고 나면 내신으로 2등급을 평가를 받거든요. 그럼 2등급 내신을 가지고 수시로 선택할 학교들이 엄청 많아지는 거죠. 예전에 저는 이제 벤자민이 당장 이제 인성에 대한 그 경쟁력이라든지 뭐 창의적이고 자기 주도적인 그런 그 모습만 키운다고 생각했는데 이번 코로나 사태를 빌어서 상원이만 학교 안 가는 것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 아이들 학교를 못 가는 상황이 되어 버리니까 집사람도 오히려 더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었고 오히려 입시에 대해서 훨씬 더 경쟁력이 생겨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명지대학교 입학의 마지막 입학 전형이 이제 면접인데 다른 학과 공부를 한 친구들이 경험치가 없다 보니까 면접 때 나눌 얘기가 없는 겁니다. 근데 상훈이는 면접 때 충분히 자신의 경험과 리더십을 발휘했던 그런 그 도전했던 체험들이 있다 보니까 그 말씀을 나눴던 것이 가장 주요했고 합격의 가장 큰 요인이었다고 상훈이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더 이상 이제 코로나 시대는 뭐 아까 정선주 멘토님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런 틀에 박힌 공교육에서 그냥 늘 주입식 교육을 받는 것은 더 이상 어떤 비전도 희망도 제일 갖기가 힘들다. 밖에 나와서 스스로 도전하고 어찌 보면 오히려 입시에도 더 큰 경쟁력이 있다는 것을 이번에 저희 아들을 통해서 제가 충분히 느꼈고요. 입시문은 얼마든지 다양하게 많이 열려져 있으니까 많은 분들 꼭 도전하셔서 입시에 대한 그 두려움도 그 상원이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같이 그 어떤 방법으로 뚫었는지도 한번 나눔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 도전을 해서 꼭 여러분들 안에 있는 잠재력이나 이 가능성들을 꼭 벤자민 이성계 학교 안에서 찾으시길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벤자민의 자녀를 보내신 학부모님들께서는 거의 다 많은 분들이 우리 신성원 아버님이나 또 우리 강명호 어머님처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지금 입학 지원서를 냈거나 입학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입학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예, 아버님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우리 또 멘토님을 만나볼 시간인데요. 미래사회 진로의 변화에 대해서 특강을 해주실 멘토님이십니다. BTS 대학으로 되게 유명한 대학이죠. 글로벌 사이버 대학 교수이신 장래영 멘토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이제 없어지지 않을까, 네,로 있는 대학 교수인데요. 네, 뭐 간단하게 네, PT 통해서 네, 공유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벤자민 학교 설립 당시부터 또 멘토로 같이 활동하면서 7년을 지켜본 입장에서 네, 함께 좀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화면 보이시나요? 제가 오늘 드릴 얘기는 이 문구입니다. 틀은 깨트리고 가치는 높인다. 지금 전 세계 미래 석학들이 공통적으로 미래 교육에 대해서 얘기하는 핵심 문구가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걸어온 시간들의 대표 이미지를 조금 뽑아봤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부모님들이 원하는 또 사회가 어떤 좀 요구하는 것에 맞춰서 뭐 어떻게 보면 잘 걸어왔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부산에서 태어나서 공학자가 꿈이어서 네, 한양대 공과대학에서 로봇공학을 꿈꾸다가 제 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다시 키스트에 진학을 대학원을 가서 석박사 과정을 했지만 또 새로운 진로를 찾아서 네, 인간의 뇌에 대한 또 본질적인 연구로 방향을 틀면서 지금 벤자민 학교의 핵심 그 모델이라고 하는 뇌교육에 대한 연구
또 내교육의 전문지 브레인 잡지 편집장도 같이 하고 명상이라는 걸 통해서 또 명상 체험 연구도 하고 지금은 이제 BTS 대학이라는 원격 대학에 와 있는데요. 세 가지 오늘 짧게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 늘 얘기하는 우리 오른쪽 친구와 아래쪽 친구 둘 중에 하나 중에 지금 보고 계신 부모님의 자녀분들은 어느 쪽이십니까? 세계는 네, 위쪽을 얘기하죠. 하지만 하우에 대한 답을 전 세계 어떤 나라도 시원스럽게 얘기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세상이 바뀐 걸 네, 아직도 인정을 안 해서 그렇죠. 저는 사실 대학에 있고 한국은 이 사이버 대학을 이미 21개나 보유하고 있는 원격 대학의 강국이기도 한데요. 지금 원격 대학과 일반 대학의 차이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교육부는 이 규제를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풀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사이버 디지털 이름을 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제가. 그러니까 대학 이름을 보면 무슨 대학인지 알아보기가 이제는 어려운 규제가 이제 완전히 풀린 대학이고요. 그리고 이미 부모님들은 코로나 때문에 원격 교육 시대가 열렸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이미 10년이 훌쩍 네, 지났습니다. 단지 사회적인 정책이나 제도, 시민들의 인식이 없었을 뿐인데 코로나로 이것이 네, 엄청 앞당겨져 있던 뿐이었죠. 무크라고 하는 네, 이런 시스템이고요. 그래서 한국은 만약에 이런 원격 교육 시대가 안 되었다면 한국의 이 문화 강국 코리아로 만든 BTS가 대학 졸업장을 딸 수는 없었겠죠. 그만큼 한국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어떻게 보면 우리는 굉장한 좀 기회로 삼아야 되는데 옆에 친구들하고 경쟁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건 한국이 지금 국제사회에서 어떤 위치를 갖고 있는지를 망각하고 있는 거. 지금은 옆에 친구들 어느 대학을 갔느냐, 뭘 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국제사회에서 한국에서 태어나서 어떤 한국인으로서 역량을 갖출 것이냐가 바뀌죠. 진학률 같은 거 보면요. 뭐 흐름이 이미 나와 있죠. 대한민국은 세계 1위의 대학 진학률을 갖고 있습니다. 여전히 70%에 육박하죠. 세계 명실상부한 대학 진학률 1위인데요. 이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건 취업률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아는 스카이 대학 네, 취업률이 70%를 밑돕니다. 지금은 간판 달고 취업을 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났죠. 왜냐하면 어떤 대학을 나오든지 기업이 그 학생들을 뽑아야 되는데 이제는 간판을 보고 뽑는 대기업들과 IT 기업들이 점점 이미 줄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학력이 아니라 역량이 중요한 시대죠. 거꾸로 대학 나와서 네, 전문대로 다시 회귀하는 비중은 오히려 점점 늘고 있는 참 아이러니한 눈을 뜨고 있지 않으면 네, 이런 걸로 빨려 들어가죠. 아까도 검정고시 얘기도 하셨는데요. 검정고시 통해서 들어가는 수시 전형은 모든 대학에 열려 있습니다. 오히려 내신이 오히려 우위에 있는 형태이죠. 두 번째는 어떤 역량을 기를까에 대한 아까도 멘토님께서 미리 말씀을 주셨는데요. 답은 나와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인간의 역량을 어떻게 기를 거냐인데 이 어떻게에 대한 이 위기를 가속시키는 게 지금 이제 이런 우리 아기들 세대 아닙니까? 인간은 동물과 다르게 네, 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인간의 역량이 개발되는데 이 역량을 뺏어가고 있는 시대. 그래서 소수만 리더가 되는 시대입니다. 리더가 될 거냐, 종속되어 살아갈 거냐의 판단인데 국제사회는 이런 리더를 어떻게 뽑으려고 하고 있냐면 이건 OECD에서 발표한 그 미래교육혁신 모델인데요. 두 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주체성, 자기주도성인데 프로젝트 방식으로밖에 이런 역량을 기를 수 없다라고 이미 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한 5, 6년 전부터 수업 시간에 이런 모듈식 수업이나 발표, 토론, 논술 이런 걸 조금 강조하고는 있으나 근본적으로 같은 시간에 같은 건물에서 같은 교과로 이런 역량을 개발하기는 분명한 한계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하셨던 미네르바 대학 같은 게 대한민국 교육부가 벤치마킹하는 첫 번째 모델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공교육에는 적용하기에 근본적인 한계 틀이 있다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거를 한꺼번에 바꾸기가 어려운 거죠. 세 번째 원하는 역량은 지금 부모님들이 살아온 세대는 IQ 세대죠. IQ 검사하지 않으셨습니까? 지금 우리 아이들 IQ 검사하지 않는 세대죠.
그래서 그리고 살아가는 게 한국이 아니라 지구촌이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유네스코 국제사회가 원하는 세계 시민의 역량을 갖고 있느냐 아니냐가 앞으로의 핵심 경쟁력이 됩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이제 초등학교 공교육에 조금씩 들어가고 있지만 근본적인 역량을 가르치는 체계나 컨텐츠는 갖고 있지 못하죠. 그래서 지금은 BTS 시대고요. 한국이 당군 이래 가장 코리아 브랜드가 뜬 시대입니다. 옆에 친구들 뭐 교경수 교과 이런 걸로 비교했다가는 앞으로 위기를 닥칠 겁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20대 후반까지는 사회가 원하는데 아주 달라붙어서 어떻게 보면 우위에서 잘 가져왔지만 저도 그 20대 후반의 끝자락에 이 내교육을 만나지 않았다면 굉장히 어려운 시절을 살아가지 않았을까. 그래서 벤자민 학교가 제가 고등학교에 돌아간다면 반드시 가고 싶은 고등학교입니다. 이런 학교가 한국에서 탄생한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드라마틱하고 굉장히 부럽고요. 이 학교의 학생들이 세계시민 교육을 또 배우는 그런 학교임에 좀 찬사를 보내고 싶고요. 이제는 부모님들이 살았던 20세기가 아니라 한국이 지구와 인류 사회에 기여할 이런 사명감, 책임을 가진 나라로 성장해야 된다는 거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핵심 주제인 틀은 깨트리고 가치는 높이는 시대, 우리 미래의 학생들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세계 시민 의식을 가르치는 학교가 벤자민 학교인데요. 그 의식을 키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학부모님도 만나봤고 재학생도 만나보셨고 또 멘토님들도 만나보셨는데요. 지금은 벤자민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어떻게 성장하고 생활해가고 있는지 졸업생들을 만나볼 시간입니다. 벤자민 인성영재학교를 졸업 후에 고등학교에 복학을 했고요. 충남대학교 심리학과 4학년에 지금 재학 중인 서진웅 군의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벤자민 이성영재학교 2기 졸업생 서진홍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정말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제가 이기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8기 입학 설명회를 제가 하고 있다는 게 참 믿기지가 않는데, 네, 모두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목차로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누군지부터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제 꿈이 뭐고 그리고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을 할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게 공교육에 2014년까지 이제 다니다가 2015년에 벤자민 인성영재학교를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6년에 다시 공교육으로 복학을 하고 2017년에 충남대학교 심리학과 입학을 해서 교직이수를 하고 지금 이제 충남대학교 심리학과에 재학 중입니다. 지금도. 네. 보시면은 네, 그렇죠. 2017년에 이제 충남대학교 심리학과 입학하고 2015년에 대한변 인성영재학교 입학을 하게 되었는데 제가 이제 벤자민 인성영재학교를 하면서 얻은 좀 성격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제 그냥 학교에 다닐 때는 뭔가 일을 하는 거에 두렵고 다른 사람 눈치도 굉장히 많이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벤자민 인성영재학교에 가면서 좀 다양한 일을 도전하고 그리고 사람을 만나는 거에 대해서 되게 거리낌이 없어지고 또 발표를 하는 거에 대해서도 되게 좋아하는 성격을 갖게 되는데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해서 결국엔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그 프로젝트가 결국엔 제 꿈을 만들어줬고 그 꿈이 지금 벤자민 인성영재학교를 거쳐서 충남대학교 심리학과에 입학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는데 충남대학교 심리학과 입학하게 되는 원동력을 되어줬는데 근데 사실 그 전에는 이제 남의 눈치도 많이 보고 걱정도 많이 하고 부정적으로 보는 성격도 가져서 내가 정말 이 충남대학교 심리학과에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벤자민 인성영재학교에 대한 어떤 그 일을 계속 그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서 좀 많이 깨어졌습니다. 제 꿈은 이제 학교 상담 선생님이다. 충남대학교 심리학과에 다니면서 좀 계속 그 이전에 이제 벤자민 인성영재학교에 다니면서 이제 해외 봉사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해외 봉사를 다니면서 저는 사실 말이 통해야지 그냥 사람과 사람이 통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
그런데 이제 해외 봉사를 하면서 한 학생이 이제 같이 버디를 하게 되었습니다. 라오스를 갔다 오면서 이제 그 학생과 함께 또 마음을 좀 통하게 되면서 아, 진짜 심리 상담가가 되는 게 정말 제 꿈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원동력으로 제가 이제 충남대학교 심리학과에 사실은 이제 입학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등급이었습니다. 제 등급이 이제 3등급입니다. 보통 이제 고등학교에서는 1등급부터 9등급으로 나뉘고 그리고 이제 등급에 따라서 성적을 매겨주는데 제 등급으로는 사실 충남대학교 심리학과는 입학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성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벤자민 이성영재학교에서 이제 경험했던 것들을 바탕으로 이제 자기소개서에 녹여내니까 결국에는 충남대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교직이수라는 것도 하게 되면서 제 꿈을 이제 좀 더 가까이 하는데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벤자민 이성영재학교를 다니기 전에는 사실은 이제 제가 이과였고 그리고 중상위권이었고 앞에 말했듯이 미래에 대한 불안도 있었는데 그 전까지는 사실은 이제 취업만을 위해서 굉장히 살았고 그리고 좀 점수에 따라서 제 꿈을 좀 이루겠다라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고 좀 행복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근데 벤자민 이성영재학교 오면서 또 새로운 도전을 하고 프로젝트를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간단하게 프로젝트가 제가 뭘 했는지 좀 알아보면은 또 영어 스피치 대회도 하고 사회 참여 프로젝트도 하고 그다음에 라오스 해외 봉사를 갔다 오고 이제 공연도 하고 이제 미국 세도나 캠프도 갔다 오면서 또 많이 달라진 부분이 많아 있었습니다. 네, 그 부분이 사실은 저에게 많은 소스가 되었습니다. 이제 벤자민 인성영재학교에서 그냥 끝난 것이 아니라 그러한 이제 자신감이 결국에는 복학해서도 저는 참 많이 두려웠어요, 사실은. 이제 벤자민 인성영재학교를 이제 졸업을 하고 그냥 복학을 하면은 한 살 어린 친구들과 함께 지내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지내냐, 나 정말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때 가졌던 자신감, 아, 내가 정말 할 수 있다. 내가 이 꿈이 있는데 뭐를 못하겠냐라는 꿈을 가지고 좀 더 자신감을 가지게 되니까 성적도 더 오르게 되고 그리고 그 벤자민 이성영재학교에서 경험했던 것을 자기소개서에 넣으니까 결국에는 대학교에서 이제 좋은 성적으로 입학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주도적으로 이제 과대를 맡고 그리고 이제 PPT 참여도 하고 이제 2018년에도 이렇게 다양하게 이제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교직 선발이라는 게 모든 학생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제 한 학년에 2명만 할 수 있는 것에도 이제 제가 할 수 있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2019년에도 다양하게 계속 활동을 이어져 왔고 그래서 제 인생의 키워드가 결국에는 이 벤자민 이성영재학교를 통해서 만들어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통하고 도전하고 그리고 발표를 하고 협동심을 가지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네, 사실 제가 이제 임용고시를 사실 준비를 올해까지 하고 올해까지 이제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임용고시를 또 준비를 하면서 알게 된 게 사실은 공교육이라는 게 이제 지금 벤자민 인성영재학교를 따라가고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학생 위주로 제가 경험했던 거, 그리고 진로를 정말 체험했던 거, 그리고 이미 시행하고 있는 자유학년제가 벤자민 인성영재학교에서는 이미 제가 체험했다라는 거, 민주시민, 세계시민이라는 것도 결국 지구시민으로 이미 벤자민 이성영재학교에서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네, 사실 굉장히 많은 두려움이 있었고 또 저도 망설임이 있었고 사실 이 순간에도 정말 제 미래에 대해서 정말 불안함도 있고 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지만 벤자민 이성영재학교에서의 경험이 저를 더 성장시켰고 지금 더 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벤자민 이성영재학교에서 더 성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진웅 군 감사합니다. 다음은 벤자민 학교를 졸업하고 복학하지 않고 검정고시 후에 이 학교를 들어가서 지금 영상학과에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김규지 주립수행을 불러보겠습니다. 그러면 발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벤자민 인성영재학교 3기를 졸업했고 국민대학교 영상디자인학과에 재학 중인 김규리입니다. 저는 지금도 자기소개를 할 때면 자신 있게 말합니다. 제가 자퇴를 선택한 건 제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다고요. 저는 자퇴가 제 22년 인생 중에서 최고의 선택이었음을 자부하고요. 그리고 벤자민 인성영재학교는 그 자퇴 이후의 좋은 발판이 되어주었습니다. 오늘 발표는 제가 이제 벤자민 학교에 다니기 전에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보고 벤자민 학교에 다니면서 어떤 것들을 느꼈는지 들어보고 또 마지막으로 벤자민 학교를 졸업하고 제가 어떻게 지냈는지에 대해서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퇴가 제 인생의 가장 큰 변곡점이 되는 이유는 오로지 제가 스스로 선택해서 결과를 낸 첫 번째 일이었기 때문이었어요. 대한민국 사회에서 아마 시류를 따라가지 않고 자신의 의견을 밀 수 있는 아이는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저도 원래 그랬는데 그래도 용기를 좀 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2년 교육 동안 수능에 제 10대를 바치는 게 너무너무 싫었고, 그리고 학교를 다니면서 인생이 별로 재밌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가슴 뛰는 인생을 찾고 싶었고, 많은 학생들이 저를 보면 말을 해요. 야, 너 진짜 대단하다. 나 고등학교 진짜 자퇴하고 싶었는데 못했거든. 근데 진짜 자퇴하는 사람은 몇 명 없거든요. 다들 이제 생각은 하는데 다른 길 가는 걸 되게 두려워해요. 저도 당연히 그런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자퇴하면 이 사회가 날 무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나 온갖 상상이 많은데, 하지만 실제로 살아보면 거기에 쫄아 있는 건 나지 대부분 별로 신경 안 썼고요. 그런 무시를 일단 한 번도 당해본 적이 없습니다. 뭐 저희가 자퇴가 무슨 잘못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을 때 학교를 자퇴해서 잃는 것보다 얻는 게 훨씬 더 많은 것 같았어요. 왜냐면 대부분 학생들이 다 대부분 자퇴하고 싶다고 하거든요. 그런 걸 보면은 이 고등학교는, 한국의 고등학교는 별로 메리트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1년간 이제 부모님을 엄청 설득한 끝에 자퇴를 했고, 정말 처음으로 인생이 재밌다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뭐 그 전에 뭐 자잘한 재밌는 일은 있었겠지만, 이게 내가 살아가는 거구나라고 느낀 건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입학하고 나서 하고 싶은 걸 다 했어요. 마라톤 10km 몇 번 나가는데 재미 붙어서 하프까지 완주해보고, 빈집털이로 이제 뭐 산악 마라톤 4등도 해보고 반 친구들이랑 국토정주로 걸어서 서울부터 부산까지 걸어서도 가보고 자전거로도 가보고, 또 알바해서 번 돈으로 부모님 없이 친구랑 둘이서 홍콩 여행도 가보고, 또 알바하다가 빈 상자 팔아서 혼도 엄청 나보고, 부산에서 뭐 페인트 칠하면서 벽화봉사도 다녀오고, 외국인 친구도 많이 새기고, 미국의 캠프도 진짜 꿈만 같은 기억이었고, 진짜 말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많은 경험을 했어요. 왜냐면 학교를 안 다니면 시간이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 인생을 만들어 나가는, 이게 잠깐 뭐 대충 그때 했던 사진들이고요. 내 인생을 만들어 나가는 걸 자퇴하고 나 처음으로 해본 거예요. 이게 벤자민 학교를 다니면서 자연스럽게 느꼈는데, 이런 경험의 다양함이 삶을 살아가는 데 진짜 큰 자산이 돼요. 내가 어디서 뭘 하든지. 그 이제 쌓인 경험들의 차이가 삶의 깊이를 다르게 하는 것 같다고 저는 졸업하고 나서 느꼈고요. 벤자민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하고 싶은 걸 다 했는데, 물론 저는 진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삶은 이제 망난이지 자유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뭐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겠어요. 그래서 처음 입학하고 한두 달은 진짜 제가 원하는 대로 아무것도 안 하고 놀기만 한 적도 있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후회도 하면서 제 스스로의 생활 패턴을 만들어나고 진짜 자유와 책임이 뭔지도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졸업하고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원래 저는 대학에 갈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그 입시 기간도 아깝고, 그 대학에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은 이제 그 아까 전에 멘토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뭐 충분히 대학교 밖에서 충분히 배울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벤자민에서 저는 영상에 처음으로 큰 흥미를 느꼈고, 혼자 독학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영상이 재밌어서 계속 하다 보니 이제 프리랜서처럼 이제 지인에게 일도 받고 여러 번 하다가 작은 벤처기업에서 한 6개월 정도 인턴을 했었어요. 이제 그 기간 동안 정말 다 좋았는데 이제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가 학교가 다시 가고 싶더라고요. 공부가 하고 싶고, 또 지금 아니면 배우기에 너무 늦어지겠다 싶어서 21살에 1년 동안 입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경험들을 많이 했다 보니까 두려움도 적고 자신감도 좀 남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벤자민 동안 많은 도전을 했고, 실패도 많이 했고, 성공도 많이 했었기 때문에 저 스스로를 믿을 수 있었고요. 그래서 수능 공부도 되게 열심히 했고, 입시 그림도 열심히 그렸습니다. 수시로는 이제 제가 원하는 학교가 별로 많지 않아서 정시로 도전을 했고요. 이건 학과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이제 자퇴를 하면 그 고등학교 내신이 없기 때문에 정시로 가는 친구가 제 주변에는 많았어요. 그래서 1년 동안 정말 치열하게 살았고, 덕분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가끔 흔들릴 때도 당연히 있었지만, 지금도 매일매일 저는 삶을 개척해 나가고 있다고 느끼면서 그런 삶을 살아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배우고 싶은 내용들을 이제 학교에서 이걸 배우고 싶어서 왔기 때문에 정말 즐겁게 학교 생활을 하고 있고요. 대학 교육이 물론 한계도 많지만 장점이 충분히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장점만 쏙쏙 빼먹고, 부족한 부분을 이제 벤자민에서 채운 역량으로 채워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벤자민에 와야 될지 이제 말아야 될지 고민 중이신 분이 계실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답은 이제 여러분이 정하는 거예요.
근데 경험해보지 않은 주변 사람들에게서 답을 찾지 말고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인생에 정답은 없고요. 그래서 제 조언도 듣지 않는 게 맞아요. 그래서 벤자민은 와도 되고 안 와도 좋아요. 근데 다만 가기 싫은데 부모님이 가라고 해서 오지 말고 가고 싶은데 사회의 시선이 눈치 보여서 숨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당장 그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평생 그렇게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벤자민은 제게 그 지금 현재를 꾸려나가는 법을 알려준 곳이었고요. 작게나마 저의 경험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행복한 삶을 살아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규리 양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 시원시원한 말이 여러분에게 쏙쏙 귀에 들어오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제 벤자민 학교에 궁금하신 것이 있으신가요? 이제 졸업생, 재학생, 학부모님, 그리고 멘토님 말씀까지 다 들어봤는데요. 궁금하신 것이 있으면 밑에 채팅창이 있는데 채팅창에 어느 분께 질문을 하고 싶은지와 질문을 일단 3개만 받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예, 지금 질문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는데요. 혹시라도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학교 대표 전화로 전화를 주시면 언제든지 저희가 친절하게 응대를 해드릴 거고요. 만약에 직접 선생님이나 졸업생들을 만나보고 싶다. 이런 경우에 저희가 연결을 또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대표번호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질문이 없는 관계로 여러분 이런 학교가 어떻게 입학하는지 너무 궁금하시죠? 예, 인성영재 캠프에 참석하시면 되는데요. 인성영재 캠프는 국회 TV 그리고 KNN 방송, 교육청, 수많은 공교육에서도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 시대 때문에 굉장히 걱정하실 텐데요. 비접촉으로 안전하게 운영되고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성가족부에서도 청소년이 참여하는 안전하고 아주 좋은 프로그램으로 인증을 받았고요. 또 청소년 인증받은 3,900개 프로그램 중에서 10개만 뽑는 우수 인증 캠프에도 뽑힌 캠프입니다. 1월 9일 날과 2월 6일 날 있는데요. 꼭 거기에 참석하셔서 학생들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이성현대 캠프 보실까요? You are my best friend and we've got some things to do. 캠프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예, 청소년들이 오면 굉장히 즐거워하고요. 특히 캠프를 받으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께 감사함을 느꼈습니다라는 말을 가장 많이 합니다. 부모님이 원하시는 것들이죠. 예,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뵙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입학 상담은 언제든지 할 수 있고요. 열려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대표 전화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이것으로 벤자민 인성영재학교 온라인 입학 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 카톡이나 문자로 이 링크를 보내드렸는데요. 설문 링크입니다. 그걸 클릭하셔서 소감문을 꼭 작성해 주시면 다음에 더 좋은 프로그램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모두 코로나19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시고요. 안전하고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시고 설문지 작성 부탁드립니다.